처음에는 물살을 거슬러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물속에만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잠시 공중이라는 다른 영역을 이용합니다. 이 첫 장면은 오늘 영상 전체의 질문을 미리 던집니다. 주어진 환경이 불리할 때 같은 방식만 고집해야 할까요? 이어서 화면에는 작은 개미와 훨씬 큰 벌류가 나타납니다. 크기와 날개, 움직임의 범위만 보면 작은 개미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만 보고 정확한 종이나 생사, 힘의 차이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작은 개미는 큰 상대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결국 상대를 붙잡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여기서 결과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 끌고 가는지, 상대가 어느 상태인지, 낙엽과 장애물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화면만으로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답보다 질문이 더 강합니다. 작은 존재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힘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영상 중반에는 꽃과 벌, 미세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변화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개미와 큰 상대의 사투가 이어집니다. 개미는 한 번 붙잡은 뒤 쉽게 놓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약 9분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뒤집힙니다. 우리가 흔히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개미 가운데에는 번식기에 날개를 가진 개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날개 달린 개미가 실제로 공중으로 이동하는 순간 놀라움의 핵심은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의 물고기와 날개 달린 개미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영역에서 잠시 공중을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둘 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던 자연의 모습을 더 넓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약 9분 지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크기 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생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계속 비교해 보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빠른 속도가 오히려 더 멀리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호를 보고, 둘째는 선택지를 만들고, 셋째는 작게 시험한 뒤 전환하는 것입니다. 큰 상대를 만났다고 무조건 같은 시장에서 정면 승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장면을 자신의 일에 적용해 보십시오. 한 플랫폼, 한 기술, 한 고객, 한 수입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가 멈추면 전부 멈추는 구조라면 두 번째 선택지를 작게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AI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업무 하나를 줄이고 새로운 유통 경로 하나를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작은 전환이 중요합니다. 날개 달린 개미의 반전은 갑자기 초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선택지가 원래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나침반은 더 열심히 같은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순간 방향을 바꿀 준비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물살을 거슬러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물속에만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잠시 공중이라는 다른 영역을 이용합니다. 이 첫 장면은 오늘 영상 전체의 질문을 미리 던집니다. 주어진 환경이 불리할 때 같은 방식만 고집해야 할까요? 이어서 화면에는 작은 개미와 훨씬 큰 벌류가 나타납니다. 크기와 날개, 움직임의 범위만 보면 작은 개미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만 보고 정확한 종이나 생사, 힘의 차이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작은 개미는 큰 상대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결국 상대를 붙잡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여기서 결과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 끌고 가는지, 상대가 어느 상태인지, 낙엽과 장애물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화면만으로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답보다 질문이 더 강합니다.
작은 존재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힘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영상 중반에는 꽃과 벌, 미세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변화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개미와 큰 상대의 사투가 이어집니다. 개미는 한 번 붙잡은 뒤 쉽게 놓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약 9분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뒤집힙니다. 우리가 흔히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개미 가운데에는 번식기에 날개를 가진 개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날개 달린 개미가 실제로 공중으로 이동하는 순간, 놀라움의 핵심은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의 물고기와 날개 달린 개미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영역에서 잠시 공중을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둘 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던 자연의 모습을 더 넓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첫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역행 자체가 아닙니다. 방향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AI 시대에는 누구나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방법을 바꿀 것인가? AI 시대의 경쟁에서도 자본과 인력이 큰 조직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팀과 개인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 비용을 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 개미와 큰 상대의 장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의 신호를 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언제 멈추고 다시 움직이는지처럼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에서도 조회수, 문의수, 클릭률, 반복 구매, 작업 시간 같은 지표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감으로만 계속 가지 말고 매주 한두 개의 숫자를 기록하면 전환 시점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 중반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래 했기 때문입니까? 남들도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실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까? 방향 점검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시간, 고객, 상품, 채널, 가격 가운데 하나를 작게 바꾸어 시험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전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변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낙엽 뒤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장면은 불확실성 속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AI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해주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는 선택지를 남기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돈과 시간을 한 번에 모두 쓰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 작은 실험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확대하고 실패하면 배운 뒤 중단합니다. 선택지를 남기는 사람이 다음 방향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약 9분의 날개 달린 개미는 새로운 능력보다 새로운 선택지를 상징합니다. AI 도구 하나를 배웠다고 인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작업을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선택지의 수가 늘어납니다. 문서 작성, 영상 편집, 번역, 데이터 정리, 고객 응대 가운데 내일에서 가장 큰 병목 하나를 찾아 AI로 시험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나침반은 목적지를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는 속도와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무엇을 만들고 누구에게 전달할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준비는 도구 목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새로 시험할지 매달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가는데 원하는 곳과 멀어진다면 방향을 점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부딪힌다면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꿔도 한계가 계속된다면 활동 영역 자체를 다시 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속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향입니까? 다음 편에서도 이 질문을 더 구체적인 자연의 장면과 연결하겠습니다. 첫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역행 자체가 아닙니다. 방향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AI 시대에는 누구나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기 전에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큰 상대를 만났을 때 2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방법을 바꿀 것인가? AI 시대의 경쟁에서도 자본과 인력이 큰 조직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팀과 개인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 비용을 작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됩니다.